이거는 네. 권경희 그룹장님이 그때 후원의 기술 김영임 사장이 강의 때 해주셨던 그 소 강의를 제가 그 파일 그대로 해서 다시 한번 가져왔고요. 조금 더 슬라이드를 추가를 했어요. 사실 제가 1년 동안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했던 거는 진짜 후원이 굉장히 거의 한 90%를 후원에 쏟은 것 같아요. 근데 후원을 참 제가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굉장히 많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았구나.' 이런 생각 가졌어요. 그리고 사업의 방향성도 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진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사장님들께서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후원의 의미와 어떻게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좀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들. 네. 후원이라는 거 이게 정의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 쇼더 플랜이라는 책을 제가 통해서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발췌를 했거든요.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군가를 후원한다는 것은 상대를 위해 어떻게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것이 좋은지, 자신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등 모든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후원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후원, 내가 내 소비자, 내가 같이 사업하고 있는 사람한테 처음에 회원가입시킬 때 후원인을 쓰죠. 후원인을 8150-992 내 코드 번호를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 후원 코드를 넣어준다는 뜻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후원한다는 게 바로 상대를 위해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구축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모든 노하우를 아낌없이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전해주는 거. 그러면 후원은 원래 기본적으로 내 추천인 코드를 넣는 사람을 후원해 주는 게 맞아요. 물론 저희가 깊게 파내려가기 위해서 복제라는 걸 하기 위해서 3대까지 후원을 하라고 얘기하지만, 엄격히 말해서는 이 후원인 내 코드를 입력하시는 분들을 도와주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사업 파트너로서 상대와 깊은 인연을 맺는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꼭 나와 평생을 함께 일하고 싶으신 분을 리크루팅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대로 내가 인성이 그분이 좋지 않은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하게 포인트, 매출을 위해서 일회성으로 회원 가입을 요청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원 가입을 할 때는 사장님들이 정말 선택하셔야 돼요. 그들도 우리를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도 그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생 후원할 사람을 사장님들이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당신을 믿고 가입한 사람의 비즈니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도움을 주셔야 돼요. 사실은 저는 이 후원의 내용은 이 일장에 다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좀 길게 설명을 드리는데, 계속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진심으로 도움을 주어야 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나를 믿고 가입했으니까.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를 후원했을 경우 당신에게는 사업을 권유한 사람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업 노하우를 가르쳐줄 책임이 있대요. 여기 뭐가 있냐면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품 주문 방법,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 자신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 그다음에 트레이닝하는 방법, 내가 내 일대를 후원하고 내 일대가 바로 이대를 자기의 일대를 후원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이 모든 노하우를 트레이닝하는 방법을 알려주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크게 성공하는 원동력은 뭐에 달려있다? 후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후원하는 사람은 책임감을 갖고 보다 많은 지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나와요. 뭐냐면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책임감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학습하는 얘기예요. 내가 뭔가 후원을 하려면 이 사람에게 알려주려면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배우는 자세부터 갖추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시스템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배움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배움을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팀 파트너 회원은 누군가의 후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저희가 누군가의 파트너이기도 하고 누군가를 후원해 줘야 되는 사람, 즉 여기서는 누군가의 스폰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스폰서한테 후원을 받고 즉 그리고 내 파트너에게 그대로 후원하는 거를 알려주면 된다라는 거죠. 파트너이자 스폰서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열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하는 5명과 함께 진지하게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는 일대에 물론 뭐 그냥 소비자도 좋고 한 달분 먹은 사람, 2달분 먹은 사람, 3달분 먹은 사람, 풀셋 먹은 사람 다 좋아요. 그렇지만 열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하는 5명 과 함께 사업을 전개하면 내가 굳이 소비자를 100명, 얼마 만들지 않아도 딱 5명에서 소비자는 10명만 있어도 충분히 네트가 확장이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래서 이 5명은 저희의 PM의 보상 플랜과 너무나 그 보상 플랜의 5명, 1대에 저희가 어차피 그 CL을 가기 위해서는 5명의 그 5라인이 필요하듯이 그걸 또 그런 맥락인 거예요. 5명과 함께 진지하게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5명과 내가 빠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왜 5명과 해야 되는지, 2명이 했을 때, 3명이 했을 때, 4명이 했을 때, 5명이 했을 때 단지 1명씩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즉 2명에서 5명까지 3명을 더 추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6단계까지 내려갔을 때 총 97,655명이에요, 사장님들. 너무 진짜 이거 소름 끼치는 숫자이기도 한데 내가 만약에 3단계까지 후원을 했다고 해도 625명 더하기 125명 더하기 25명 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레버리지, 6개월 안에 보이는 성공의 계단은 아주 그냥 이것만 봐도 숫자만 봐도 너무나 대단한 시크릿이 들어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후원할 때 보통 그럼 후원은 그러면 내 일 때만 후원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일 때, 내 후원인의 코드를 쓴 사람들을 이렇게 5명을 지금 후원하라고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5명 하라고. 후원을 하는데 내 파트너들이 그들의 명단 5명을 또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다음 거 볼게요. 후원이란 파트너의 명단과 스폰서의 경험이 합쳐진다는 거예요. 즉 파트너의 명단은 파트너 입장과 파트너와 그 명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때요? 지인의 관계이죠. 너무나 그동안 이 사람이 가깝게 지내왔기 때문에 이분이 네트워크에서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를 그는 알고 있어요. 내 파트너의 명단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제3자가 여기서 개입이 되는 거죠. 제3자의 힘을 활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후원이란 파트너의 명단과 스폰서의 경험이 합쳐진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이 후원에다가 95% 이상의 시간을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 일대 5명이지만 이 일대에 5명이 각각 5명이면 몇 명이에요? 25명이죠. 나는 25명의 숄더 플랜을 후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들. 그러면 각각 이 한 명이 봤을 때, 한 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5번의 숄더 플랜을 볼 수 있잖아요. 스폰서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빠르게 복제를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어때요? 숄더 플랜의 효과가 더 업되겠죠. 내가 직접 전달하는 것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5명을 후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5명이 또 다른 5명을 후원하도록 돕는 거예요. 후원을 어떻게 하는지도 내 일대에게 후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후원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복제시키는 거예요. 제가 김혜진 사장님을 후원하고 김혜진 사장님이 박효찬 사장님을 후원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박효찬 사장님이 김윤혜 사장님을 후원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 김혜진 사장님이
알려주시고 후원해주시고 이거를 복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대까지 계속 후원을 해라. 이게 탄탄하게 내려갔을 때, 즉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 4대까지 갔을 때 안반에 도달한다. 단단한 안반. 내가 뭔가 탄탄한 기초를 만들 수 있다. 네트워크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당신의 스폰서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당신의 스폰서가 당신을 도와줄지라도 누군가를 후원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일대 파트너 제가 김혜진 사장님을 도와주죠. 김혜진 사장님의 명단을 할 때 제가 가서 도와주잖아요. 근데 그 누군가를 후원해야 되는 사람은 그 명단을 후원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김혜진 사장님이라는 거예요. 가서 내가 도와주긴 하지만 그 사람에게 직접 제품을 잘 먹고 그 사람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누군가 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거는 김혜진 사장님이 해야 된다는 거죠. 김혜진 사장님 너무 잘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하루 종일은 아니고 이 강의 내내 지금 예를 들 거니까 양해 바랍니다. 네. 그리고 후원한 사람이 지나치게 당신에게 의지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1년 동안 이게 어느 분은 참 우리 김혜진 사장님 너무 모범적으로 진짜 이걸 잘 배우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사장님 이제 사장님께서 알아서 이제 좀 하세요. 그 라인 그 수원 가셔서 좀 많이 후원해 주세요 했을 때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고 그냥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야지 성장이 빠른 거 본인도 아시니까. 그렇게 해서 복제를 잘 하셨는데 저에게 의존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은 조금 의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 그런 분도 간혹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제 얘기도 뭐 100%다 들어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호일러의 법칙. 자, 스폰서의 경험과 내 파트너의 명단을 합쳐졌을 때 이 호일러의 법칙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이거 A, B, C의 법칙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A는 어드바이저, 상담자, 저예요. 스폰서. B는 연결해 주시는 가운데 브릿지 역할을 하시는 사장님들이시죠. 여기서 제가 김혜진 사장님을 또 예를 들게요. 제가 A가 되는 거고 김혜진 사장님이 B가 되는 거고 김혜진 사장님의 명단, 클라이언트, 그게 바로 C가 되는 거예요. 명단이. 그러면은 B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셔야겠죠. 그쵸. 그 김혜진 사장님은 그리고 저는 그리고 김혜진 사장님은 저에 대해서 우리 클라이언트 자기 명단에게 저를 프로모션을 해줘야 돼요. 그쵸?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소개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미리 전달을 해주고 저는 어떻게 해요? 우리 셋이서 만나서 그때 C에게 정보를 전달을 해주는 거죠. 기회를 전달하고 사업을 전달하고 제품을 전달하고 이런 일을 바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후원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호일러의 법칙이다. 호일러를 꼭 활용을 하셔야 된다. 스폰서의 시간을 활용할 때는 반드시 호일러의 법칙을 이용을 해라. 이거를 그냥 그림으로 플로우를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시간이 뭐 한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잠깐 좀 넘어갈게요. 이건 패스를 하고 호일러의 법칙 기본 자세는 우리가 어차피 계속 후원을 받고 누군가를 후원해줘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B의 자세. 자, 김혜진 사장님의 자세예요. 미팅 요청 전에 그 명단, 클라이언트의 나이나 직업, 니즈,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흑색을 끼고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인지도 그 다음에 그의 궁금증을 저한테 전달을 해줘야 돼요. 미리 미팅 전에. 그래야지 저도 스폰서도 어떻게 해요? 그분에 대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미리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스폰서도 준비 없이 가는 것보다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가면 어떻겠어요? 더 효율적인 미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 전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저에 대해서 너무 또 티업을 과하게 해주셔도 C에게 그 사람에게 부담스러워요. 그쵸? 장점이 그냥 자연스럽게 티업이 되면 부각이 되면 되고 이지원 사장님은 저를 티업할 때 보통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고 조금 만나보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자연스럽게 막 한다고 해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게 티업이 잘 안 나오신 분들 있죠. 스폰서에 대해서. 그런 분들은 조금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스폰서가 자기 마음에 다 충족되진 않을 거예요. 다 사람이니까. 그런데 눈높이도 다르고 그런데 그래도 그의 장점을 하나를 찾아내세요. 찾아내시고
그 미팅이 사실은 이거는 장점을 찾아내는 이유는 스폰서가 어쨌든 클라이언트에게 뭔가를 설명해 줄 때 이 클라이언트가 스폰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 요점은. 그렇기 위해서는 스폰서가 하는 말이 잘 먹히게끔 하려면 스폰서의 장점을 하나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뭐 많으면 좋지만 그것도 너무 과하게 또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한두 개 정도 딱 강점만 딱 두 개 뽑아 가지고 그에게 내가 알고 있어야지 바로 입에서 나올 수 있어. 딱 한참 생각해 스폰서 취업하려면 막. 이런 분은 본인이 이미 스폰서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거고 배우려는 마음도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사실 처음에 우리 정선희 그룹장이 강의나 어디 막 취업할 때 이게 바로 안 나왔어요. 잘 모르니까 사람을. 뭐 친해질 기회도 없었고 저희가 좀 시간이 많이 같이 한 시간도 많이 없었고 그래 가지고 이게 찾아내려고 굉장히 많이 관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배우고 싶은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되게 많이 생각했어요. 지금은 이제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고 미팅 전날에 그 클라이언트에게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줘야 되죠. 왜냐하면 클라이언트들은 이 약속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바쁘시거나 이러면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날에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야 돼. 가운데서 전달해 주시는 분이 막 어떻게 될까 막 걱정하고 우울하고 막 이런 표정 짓지 마세요. 그냥 긍정적으로 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확신 없으면 미팅 연결 못 하시죠, 사실 그 자체가. 그쵸? 그리고 중요한 거 있어요. 그 자리에서 클라이언트의 반응을 보지 마시고 뭐를 봐야 되냐면 스폰서가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돼요. 스폰서가 미팅을 어떻게 리딩을 하는지를 보셔야 된다고요. 배울 거는 그 클라이언트의 표정을 보고 이 사람이 결제를 할까 사업을 할까 말까 보는 게 아니라 스폰서가 어떻게 이 미팅을 이끌어 가는지를 보고 배우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A에게 지나친 C 취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스폰서인 저에게 클라이언트 그 사람 완전 대단한 사람이라고 만나기 전에 그 사람 자기 이거 사업하면 끝장날 거라고 그러면서 막 그 C에 대해서 엄청나게 티업을 해줘. 그게 유리한가요? 사장님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스폰서가 기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스폰서에게 C를 너무 티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스폰서도 사람이거든요. 스폰서도 쫄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스폰서가 어떻게든 잘 그 미팅을 잘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불어 넣어 주는 거. 근데 기는 꺾지는 말아야겠죠. 그래서 너무 과하게 또 C를 티업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 고객과의 친분으로 갑자기 미팅이 끝나는데 막 그 클라이언트랑 막 장난치고 그 들었다고 매번 미팅 했으니까 자기는 많이 들었으니까 인제 신경도 안 써 미팅 어떻게 하는지. 딴청 부리고 막 카톡하고 어떨 때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막 이래요. 이거 미팅하는 그 스폰서 입장에서 굉장히 이거는 쪼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게 되게 이게 굉장히 쪼끔 사소한 얘기 같죠, 사장님들? 이거 제가 다 미팅에서 느낀 얘기예요. 진짜. 어. 이렇다고 제가 그 미팅에서 그 파트너를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인제 미팅 끝나고 물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요거는 서로 간에 누군가의 나는 스폰서이자 파트너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누군가의 또 스폰서 역할을 할 때는 이것들이 파트너들이 꼭 지켜줘야 되는 거라는 것을 이게 다 역지사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는 이 스폰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파트너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고객 수준에 맞게 설명하고 질문하면서 눈높이 맞춰 주고요. 복장. 스폰서는 일단 첫 번째 복장. 복장. 저는 인제 머리를 이렇게 쪼끔 단정하게 하고 이 소라 꼬인 거를 좀 풀으라고 길을 이렇게 좀 한쪽으로 넘기라고 우리 형제라인 우리 변화를 사장님께서 저에게 좀 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적극 수용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하루 종일 귀를 꽂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장을 꼭 신경을 써 주시도록 해 주시고요. 저는 한마디로 그 사람은 C는 나를 보고 PM을 판단해요. 예. 그 걸어 다니는 간판이라고 보시면 PM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고렇게 보시면 되고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스폰서가 공부해야겠죠.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내 파트너가 저를 티업해서 데리고 간 자리에 내 파트너도 서로 부끄럽지 않게 해야겠죠.
자랑스러운 스폰서가 되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파트너에 대해서도 티업을 해주시고, 그 클라이언트에게 우리 파트너랑 같이 사업을 하시면 이분 강점을 또 얘기를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엄청 이분이 열정적이고 지금 이제 시작하셨는데 같이 하시면 꼭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너무 좋은 분이다. 이렇게 같이 티업을 해주시면 더 B도 위상이 올라가고 C도 믿음이 더 가고 이러니까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스폰서도 티업을 해야 되고 파트너도 서로 티업을 해주셔야 돼요. 스폰서가 파트너를 해주시면 되고, C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것을 이제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뭐냐면 다른 네트워크는 클로징을 안 해줘요. 사실 스폰서들은 그냥 정보만 주고 미팅만 주최하고 거의 많은 경우가 많은데, 저는 항상 클로징 다 해드렸거든요. 왜냐면 클로징도 복제해야 되니까. 클로징 하는 것도 파트너들이 그대로 보고해야 되는데 내가 클로징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파트너들도 그 자리에서 클로징을 안 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내가 만약에 클로징을 못한다 라고 하시면 극복하셔야 됩니다. 극복하셔야 되고, 그 자리에 가셔가지고 내가 무슨 마치 뭐 이거 판매해 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클로징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당연한 이게 순서잖아요. 그것까지 알려주시면 되고,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 세 번 초대를 하신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 미팅 시 좌석은 좀 C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좀 피해 주세요. 그리고 스폰서의 오른쪽에 클라이언트가 앉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스폰서가 필기하는 거를 클라이언트가 볼 수 있게. 그리고 좀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는 벽이 보이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지 않게 그렇게 집중력을 높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B가 자꾸 미팅 중에 이동하시면 안 돼요. 스폰서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자꾸 자리를 왔다 갔다 해. 본인 볼일 보시느라고. 그러면 안 되고, C에게 질문하거나 설명하거나 잡담, 끼어들기 얘기하는 도중에 갑자기 그렇게 하시면 흐름이 끊길 수가 있어요, 또. 그래서 이렇게 끼어들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C가 자기의 의사 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질문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표현을 잘 못해. 그럴 때는 B가 파악한 거를 못하는 C의 질문을 대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궁금한 점을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의 확신에 찬 마무리 멘트가 필요하다. 친구야, 그러니까 미팅을 끝났잖아요. 그 스폰서가 미팅을 했잖아요. 그럼 B는 어떻게 돼요? 클라이언트에게. 클라이언트, 야, 친구야, 나 정말 열심히 할 거야. 우리 같이 잘 해보자. 성공해보자. 우리 한번 노후 한번 준비해보자. 이렇게 뭔가 또 클로징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아니어도 애프터를 통해서.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미팅 끝나고 그냥 굿바이 하고 집에 가서도 또 아무 뭐 액션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후속 조치 해주셔야 되고, 사업에 관심 있다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소비에 관심 있다면 효과를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 5명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PT부터 5라인 IM이면 직급을 가는 기준이니까 6레벨이잖아요. 6레벨 안에서 포인트를 산정하는데 6레벨 이하 그 이상의 것도 다 산정이 돼요. 그래서 내가 5레그 IMM이 일단 만들어지면 6레그 바깥으로 빠진 포인트까지 다 합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L도 바로 갈 수 있어요. 5라인은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CL은 또 반드시 5라인이 필요하죠. 네, 마지막 장입니다. 판매하는 일이 아니라 가르치는 일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고요. 크게 성공하는 원동력 후원에 있고 3대까지 가르치고 후원하라는 거예요. PM 사업은 포기가 실패다. 몇 개월이 지나도 성과가 없다면 다시 시작하라.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하는 그때가 바로 성공이다. 이거 중요해요. 눈앞에 횃불을 지켜주는 것보다 엉덩이에 촛불을 갖다 대는 거.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을 계속 우리 뭐 후원한다고 하는 것보다 내 파트너가 일대를 찾을 수 있도록, 아까 그 후원하는 거 있죠. 스폰서의 경험과 파트너의 명단이 합쳐져서 후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일대를 찾을 수 있도록 엉덩이에 촛불을 갖다 대는 거예요. 파트너가 생기면 내 움직이지 않던 그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위로 향하는 열정이라고 이제 쇼더 플랜은 나와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파트너가 그 파트너를 찾도록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위로 지속되는 열정이다. 냄비 같은 열정이 아니라 그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복장, 명단 작성, 브리핑 혼자 할 수 있으셔야 되고 브리핑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가 사업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하는 사업인 거 이미 너무 많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스폰서 시간을 잘 활용하셔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호일러 법칙입니다. 그리고 목표 설정, 이건 공경희 사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냥 제가 넣은 건데 다시는 오지 않은 3년에서 5년이라는 기회에 사실 올해 작년에 시작하신 분하고 올해 시작하신 분하고 10배 속도가 또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와 내년은 또 다릅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집중하셔야 되고요. 한 명도 거르지 마시고 모두 전달하는 거 저부터 명심하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사업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내가 아는 사람이 글로벌이 없더라도 혹시 누구 없는지도 지인 주변한테 계속 물어보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찾는 행위 하셔야 되고요.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 4가지 있어요. 이거 제품 애용, 비즈니스, 제품 애용은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고 비즈니스 배우기와 전달하기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전달하셔야겠죠. 이게 안 되시면 후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장님들. 그러니까 책임감을 갖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후원하시고 후원받은 사람에게 후원 방법을 또 가르쳐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는 이 4가지만 제대로 하면 모두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후원이란 어떤 것인지 내가 이걸 하면 네트워크에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건지 이 시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